네, 안녕하세요. 포브스 선정 요식업 마케팅 1위 푸드의 비서입니다. 네, 포브스 선정이요? 그거 진짜 대단한 사람들만 선정되는 거 아니에요? 걔네 우리 선정 안 했어? 아니, 뭐예요? 컨셉 바꾸신 거예요? 네가 시켰잖아, 이 미친. 네, 뭐 어쨌든 제가 방금 최악의 연기를 보여드린 것처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마케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5가지를 포브스가 선정했고, 아니, 포브스는 그런 거 선정한 적 없다고요. 네, 그래요. 사실 뭐 제가 선정했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이 제가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들인데, 이 영상을 통해 공유 드려볼 테니까 아마 이제 보시다 보면 찔리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정말 공감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은 이걸 좀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라는 인사이트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가짜 희소성을 만드는 마케팅 전략인데요. 이거 쉽게 말하면 가짜 줄 세우기, 품절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정확히 뭐냐면 알바를 통해 줄을 세운다거나 의도적으로 품절을 하거나 하루 100그릇 한정 등등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짜로 희소성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전략이 굉장히 잘 먹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얻는 즐거움보다 잃는 고통을 2배에서 3배 더 크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만 먹을 수 있습니다, 한정 수량입니다, 이런 말이 뇌를 자극시켜서 갖고 싶게 만드는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 또한 이 희소성 전략으로 득을 많이 봤었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전략의 한 면만 보고 다른 면을 보지 못한 채 사용한다는 겁니다. 희소성 전략을 사용하려면 명분이 있고 본질이 탄탄해야 득이 되는 건데, 명분도 없고 본질도 약한데 그 위에 희소성을 씌우면 그건 마케팅이 아니라 남들을 속이는 위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정말 재료가 귀해서 하루 30그릇밖에 못 파는 식당이 하루 30그릇 한정이라 말하면 그건 철학이 되고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품질을 지키려는 사장님의 고집이 되고 그 철학이 또 전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창고에 재료 쌓아두고 일부러 30그릇만 판다? 그건 거짓말이고 쇼입니다. 근데 요즘 소비자들이 멍청하나요? 아니에요. 그걸 금방 눈치채고 그 순간부터 희소성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불신을 기억합니다. 이 희소성은 가치를 증폭시키는 기술이지 가짜를 포장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PD님이 저한테 포브스 선정을 하라고 쇼를 시킨 것과 동일합니다. 자, 두 번째는 리뷰 조작입니다. 솔직히 뻔한 말이죠. 리뷰를 조작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하는 말이니까요. 근데 아직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 또한 네이버 플레이스를 위해 영수증 리뷰 같은 거 돈 주고 사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안 좋습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거, 네이버 플레이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것도 안 좋겠지만 더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면의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좋은 사람, 노력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조차도 속이는 행동을 하면 뇌는 2개의 생각이 충돌하는데, 이걸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합리화가 시작된다는 건데 이런 식이죠. 다들 하는데 어때? 당장의 매출이 중요한데 어때?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많아야 있어 보이는데 어때? 그래야 순위 오른데 어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편함이 남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자존감도 깎이기 시작하죠. 안 그렇다고요. 효과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모든 걸 조작하려고만 합니다. 지금 당장의 성과가 없어도 조금씩 성과를 내며 성장해야 하는데, 순간의 욕심과 편한 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력이 아닌 조작을 통해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리뷰 조작은 다른 걸 떠나서 나 자신을 갉아먹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최악인 거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계획 없이 진행하는 할인이나 공짜 이벤트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이유 없이 1+1 이벤트를 하거나 과도한 쿠폰을 뿌리거나 소주 할인 이벤트 등을 하는 거죠. 계획 없이 이벤트와 할인을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사람들은 그 식당을 가격으로만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런 이벤트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컨설팅 해드렸던 고깃집 중 저에게 컨설팅 받기 전 있었던 일인데, 요즘 소주 가격 경쟁이 심해지니까 고기 1인분을 시키면 소주 한 병을 주는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요즘 1,900원 소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고기 1인분에 소주 한 병, 이게 획기적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하루 80만원 팔던 게 300만원도 팔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폐업 위기입니다. 왜냐? 근처 가게에서 삼겹살 2인분 주문 시 소주 3병 이벤트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계획 없이 이벤트 등을 하다 보면 그냥 계속 가격 경쟁에 휘말리면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마케팅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일관성 없는 광고 난사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늘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던 분들은 야, 이 새끼 또 똑같은 말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거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자, 장사는 요리 대결이 아니라 손님 내 속에 집을 짓는 대회입니다. 추상적인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손님 내 속에 집을 짓는다는 의미는 우리 식당이 손님들에게 어떤 위치로 자리를 잡을 거냐인데,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제가 얼마 전에 건대에서 매출 1등을 하고 있는 술집 대표님과 콘텐츠를 하나 촬영하면서 이것저것 되게 많은 내용을 나눴어요. 아마 조만간 영상이 올라올 텐데, 여튼 건대는 헌팅이나 젊은 층을 타겟으로 잡는 술집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술집의 경우 헌팅이 아니라 데이트, 그리고 30대, 40대, 50대가 편하고 자주 올 수 있는 곳, 그런 식으로 매장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메뉴를 구성하여 브랜딩을 했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그 술집을 떠올렸을 때 뭐라고 생각하죠? 헌팅이 아닌 데이트하기 좋은 술집, 건대는 젊은 애들이 있어서 눈치 보이는데 나 같은 40대도 눈치 안 보이는 술집 등등, 이렇게 손님 내 속에 우리 식당 위치를 하나씩 집을 짓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포지셔닝이라고 하고요. 즉 장사는 포지셔닝 싸움입니다. 그리고 포지셔닝 싸움에서 이겼다면 그 다음엔 좀 브랜딩 싸움이지만, 사실 포지셔닝 싸움에서만 내가 잘 이겨도 상위권 식당에 속하게 됩니다. 왜? 아무도 이거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이 포지셔닝을 잘하기 위해 광고나 홍보를 할 때는 일관성 있게 해야 합니다. 간판에는 데이트하기 좋은 술집이라 해놓고 배너에는 가족들이 와도 좋다고 하고, 또 네이버에는 김치찌개가 맛있다고 하고, 인스타에서는 갑자기 또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게 광고나 홍보를 하다 보면 손님 내 속에 집을 짓지 못합니다. 손님들이 우리 식당을 생각할 때 거기는 이게 맛있고 이런 분위기에 데이트하기 좋은 곳이야 라고 딱 떠오를 수 있게끔 광고나 홍보를 할 때도 일관성 있게 우리가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실 땐 식사권이 아니라 음식을 지정해서 주는 게 좋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꼭 실행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최악의 마케팅은 논란이나 자극을 통해 이슈를 하는 마케팅입니다. 특히 잘 먹히는 전략은 경쟁 업체를 비하해서 내 브랜드를 돋보이게 만드는 전략인데요. 이런 광고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펩시의 광고인데 어린아이가 음료 자판기 앞에서 코카콜라 캔을 밟고 올라가서 펩시를 사 먹는 광고를 했었습니다. 삼성 또한 애플을 비하하고 막 겨냥하면서 마케팅을 한 적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듭니다. 비하하면서 마케팅을 하면 안 된다면서 왜 삼성은 잘 나가고 펩시도 잘 나가냐?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1등과 2등이 싸우면 그건 축구 경기처럼 하나의 축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마케팅 전략은 그건 그저 불만의 표현이 되고 다시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막 출시한 콜라 브랜드가 있어요. 갑자기 코카콜라를 비하하면서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할 때도 막 옆집보다 우리가 맛있어, 옆집 별로야, 옆집 사장 싸가지 없어 등등, 이렇게 손님들에게 근처 가게를 직설적으로 욕하고 말하면서 내 가게를 돋보이게 하는 전략은 정말 큰 도구로 되돌아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은 어차피 스스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 속에서 내가 이길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거지, 내가 굳이 손님들에게 직접 언급하면서 비교하게 만들면 손님들은 그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불만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히 좀 안 좋은 입소문이 생기겠죠. 어쨌든 남을 까내리지 않고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전략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그게 오히려 틈새 시장을 노리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최악의 마케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고 독이 된다고 느낀 방법들입니다. 물론 사실 이것들을 더 잘 활용하는 곳들은 많아요. 다만 이것들을 활용해도 잘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지, 단순히 욕심 때문에 이런 전략들을 활용하다 보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게 맞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욕심 때문에 실수를 범한 적도 있고, 앞으로도 혹여나 제가 그런 실수를 범한다면은 여러분도 저를 따끔하게 한번 혼내주세요. 어쨌든 저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푸드의 비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저를 따끔하게 혼내실 거면 꼭 구독하고 혼내세요. 아시겠죠?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